미국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미국 주식도 3프로TV 미주미와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부사장님. 네. 제가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아, 모니터링 끝난 다음에 네, 방송 끝난 다음 모니터링을 늘 하는데 네. 오프닝 때 저 카메라와 조금 친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아, 카메라. 네. 보면서 아니 시작할 때 보면은 네. 저는 항상 카메라 응시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약간 긴장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계세요. 왜 그러냐면 네. 날짜가 네. 이 날짜가 맞나? 예, 금방 하다가 갑자기 얼뜻 다른 날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요일이 나오거나. 저도 어제 해서 화요일 아니냐고 여쭤봤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날짜를 업데이트 안 하면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날짜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 그래서 되고. 약간 진중한 표정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해서. 앞으로 여기다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아예 적어놓고 보고 읽으면 어떨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밝은 표정으로 네. 카메라를 응시하는 우리 부사장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또 어제 간밤에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파란불, 그러니까 좋은 건 파란불이죠. 초록불을 킨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잠시 후에 장 부사장과 함께는 일단 미국 시장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또 목요일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이분은 또 지표를 통해서 시장 정리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또 각 부분에 있어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싹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발빠르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이야기들 그 소스를 통한 시장의 분석과 또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와, 사과가 열일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9일 연속 올라온 거는 제가 그 8일까지는 한 2년 반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제가 9일은 데이터를 못 찾았어요. 내려오는 동안에. 아, 정말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역사적인 없었나요? 상승이 애플은? 아니겠습니까? 9일 올라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9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제가 9일 동안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9일 연속 같습니다. 올라오신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휴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늘 휴장이죠. 그렇습니다.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애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이유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요 IB가 있더라. 오. 제가 고쳐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침에 저희가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새벽이죠, 새벽. 그렇습니다. 제가 6시 10분경에 네. 자료 끝내요 대부분. 그다음에 치고 내려오는 네. 시간이 네, 네. 딱 이 시간인데요. 네. 정말 솔직히 거짓말 좀 못하면 잠깐 딴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딴 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것도 못 가죠.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약간 저희 이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가 그러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사보자 아니면 어떤 기업 사보자라는 깊은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 시간대는 그냥 기사만 접하시면 좋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늘 얘기합니다만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미리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수부터 보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0.44% 플러스입니다. S&P 500 0.23% 플러스 났고요. 다우만 0.02%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확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시종일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가 강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닌가 그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빠진 같고요. 만큼 빠졌다라는 예. 심리가 좀 많이 퍼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빠졌을까요? 지수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이 빠졌을까요? 보통 어제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동안 빅테크 테크 쪽에 쪽. 빠졌죠. 그래서 완전 올라 많이 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그 다음에 다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 보시면 놀랄 것 같아요. 어제 또 발표된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1969년이면 저보다 형님입니다. 저보다 형님.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정색하는 거는 좀 예. 이게 52년 만에 낮은 수치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52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실업자가 19만 9천 적다라는 명. 게 예, 적다는 좋긴 거는 한데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인력난 쪽으로 좀 키워드가 또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실업자가 감소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좋은 기사는 분명합니다. 좋긴 좋은데 19만 9천 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본 겁니다. 처음.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보셨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네. 아이비들이 이것 때문에 장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발표된 것은 밤 10시 반인데 그때는 시장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실제 시장이 플러스 반전한 시간이 새벽 1시 부근입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 올라오지 않다가 갑자기 1시 부근에 1시 무렵에 야 좋은 지표 아니냐 한 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그쵸, 좀 않습니까? 약간 뒷북이죠, 그러면. 약간 제가 보기 뒷북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분석한 거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건 분석한 거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 관련해서 예. 분석 요거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한 7분 50초 동안 만들었어요. 정확히.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자, 보시면 과연 실업 지표 호전으로 시장이 올라갔나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실업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 참여입니다. 노동 참여요? 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전체 연령을 보고 그중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비율.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팬데믹 이전에는요. 63.4% 참여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61.6%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하려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인력 풀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제 나이만큼 본다 그러면 가장 낮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100명이 취업했는데 1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 10% 아닙니까? 시험률이 네. 똑같이 50명이 취업했는데 5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 반이 줄었다. 라고 하면 선호할 것이냐는 거죠. 네. 전체 파이가 준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바로 오늘의 그 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인력난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의 그 실업자의 모습은 준 거는 좋지만 이게 반드시 시장을 올릴 만한 네.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 그럼 뭐 때문에 오른 걸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가 발표가 되고 있는 실업자 지표보다는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일자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에 그럼 다시 한번 발표가 드리고 되네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왜 올라왔냐라고 보신다 그러면 네. 바로 다음 페이지 이어집니다. 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하루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떨어졌죠?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아스랑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올라온 거의 이유가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 또 시장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등락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이 이끄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하루 이틀 정도는 이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애플 큰형님의 어떤 견인 아니, 중요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네. 올라요? 애플 큰형님이요? 네. 뭐 애플 카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큰형님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애플은 제가 우등생이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어록이 있죠.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라는 어록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보통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네. 벼락치기 안 합니다. 늘상 올라오죠. 왜 웃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분들이 꼭 이런 얘기 하시더라 이런 이마에 써있는데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애플은 늘 올라와요. 네. 늘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오해가 애플이 있을까요? 그러면 항상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셀 의견도 있어요. 항상 매도 의견이 많습니다. 오. 한 개, 오늘 한 개인데 많을 때 3개까지 있었습니다. 아, 항상 매도 의견이 있는 종목이고 보유 한번 보십니다. 보유가 6건입니다. 네. 많은 어떤 약간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애플인데 네. 그럼 왜 올라오고 있는 거냐?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평균 목표 주가 166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거의 다 온 거죠. 네. 항상 목표 주가가 낮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올라오느냐? 여러 가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엇갈리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팔아볼까 하시면서 중간에 매물 소화가 좀 걷는 거죠. 거치는 매물 거. 소화 예. 과정. 지금 매물 소화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물 소화 안 되는 건 갇혀 있는 기업. 항상 스트롱 바이견인데 목표 주가는 높습니다. 다 갖고만 있는 거예요. 뭐죠? 희망 고문이죠. 아마존. 아, 네, 아마존은 늘 갖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네. 늘 좋은 의견이 나오고 사보자, 그쵸. 스트롱 바이견의 목표 주가는 월등히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다 보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팔려고 하면 목표 주가 4,100. 무겁죠, 그래서. 팔려고 하면 4,500 제시하는 거죠. 무겁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은 늘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걸 공매도 치시는 분들, 매도하는 분들이 이게 치고받고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렇게 시장이 돌아갑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애플은 물론 다른 게 많죠. 애플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처음에 애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이거였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팔릴까? 잘 팔리지 않습니까? 뭐 없어서 못 사죠. 지금 10대들은 10명 중에 9명은 다음도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면 하면
서비스 부분 매출을 보자. 그렇죠. 애플 뮤직을 듣고 있고 또 약간 처진만 하면 애플카 내놓고 네.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런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매도는 나쁜 게 아니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이번 차트에서는 왜 네. 애플과 ARKK ETF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왜 가졌을까요? 맞춰보시죠. 반대니까. 상승이 반대니까. 저 어저께 네. 글로벌 라이브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인사이트는 거기서 얻으셔야 돼요. 그쵸. 예, 여기서 얻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 월스트리트 저희가 뭐- 모닝 브리핑에도 인사이트가 아, 있다고요. 아니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네네. 얄팍한 인사이트. 둘 다 예, 보시라. 예, 그렇습니다. 둘 다 보시고. 보시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과 ARKK 즉 ARKK는 애플이 없습니다. 네, 애플이 유일하게. 포트폴리오에 예. 없습니다. 없는 것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벌어집니다. 해서 제가 ARKK를 욕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게 아니고 뭔가 ETF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안 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더 확연하고요. 이게 악업처럼 벌어지면서 한쪽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 올해는 약간 ARKK가 플러스 반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근데 드립니다. ARKK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꽤 많이 사랑하는 ETF잖아요. 아유, 제가 캐시우 누님을 욕할 수 없죠. 많이 네. 사랑했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저한테 뭐 장비디아님, 장엔진 하시던데 장 빠져 보십시오. 네. 장방꿀이 막 도배를 일겠죠. 그 주식시장의 그쵸. 생리. 어쩔 수 그러니까 뭐 없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끝으로 맵을 한번 보고 네. 끝내겠습니다. 예. 1번. 자, 맵을 보시면 1번 애플이 9일 동안 올라가는 기형을 토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번에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AMD 다 올라가는 그런 반등했네요. 인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어제 올라갔던 이유는요. 데일과 HP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PC가 너무 잘 팔린다. 하다 보니까 잘 칩들이 팔린다고요? 잘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저희 자녀도 밖에 집에서. 못 가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아빠 PC가 좀 느린 것 같아. 그쵸, 그러면 그쵸. 바로 바꿔야죠. 바꿔주죠. 네,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반도체 관련 주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테슬라는요. 어제 또 10억 달러를 파는 그런 모습. 팔았죠. 네, 어떻게 지금 아시나요? 거의 1조 가까이 판 거잖아요. 일론 전체 머스크가. 매도 금액이요? 네네네. 지금 100억 달러니까 거의 10조 원. 10조 이상, 예요? 같이 1조가 아니라 팔았습니다. 10조? 근데 이분이 더 원래 팔았네요. 최초에 얘기했던 게 150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3분의 2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죠. 네. 팔아라. 나는 관심 없다. 사겠다. 네, 지금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그냥 그 정도 나오면 기사만 그냥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4번은 오랜만에 비자, 마스터, 페이팔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유는 저가 매수세 보였다고 보시면 떨어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에 대한 그런 소비는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없는 분들은 사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5번 다시 한번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쉐브론이요. 네. 너무 좋은 의견이 많아요. 쉐브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왜 올라가냐면 지금 우리는 친환경을 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기업들이. 이런 변화할 때 될 때 주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늘 얘기합니다만 엑슨모빌 15를 언제까지 기름만 팔 거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 올라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과연 이제 최근에 1년 사이에 움직임은 사실 에너지주들이 유가의 상승과 좀 함께 궤도를 했죠?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오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시장이 좀 포커싱을 두는 거를 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대단한 질문이시죠. 이거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오늘 나올 수 없는 질문 처음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론 맞죠. 맞는데 유가가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절대. 항상 같이 가다가 네. 어느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상승 요인이 뭡니까? 전기차잖아요. 그쵸. 똑같이 지금 에너지 기업의 상승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엑스모빌 쉐보린이 없으면 네.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네. 유가의 움직임이 큰 변화 없어도 네. 만약에 뭐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의 조정이 보인다. 그 후에 뭔가 다른 기회가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몰려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빅테크가 있으면 금융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상대 기수가 벌어지면서 네.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뭔가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몰려 있는 포트폴리오 유지하면 네.
빠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또 토요일 날 강의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2개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애플이었고 두 번째가 P&G. 프로톤 갬블이었는데 둘 다 상체고치지만 완전히 극과 극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업종이. 다른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은데 저는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구성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신청은 미주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사실 종목 하나하나 좀 픽해서 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또 ETF 관련해서 쭉 알려주실 테니까요. 잠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그게 돈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시죠.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는 6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오픈 스튜디오. 예, 말이 그렇습니다. 오픈이 뭐죠? 예,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은 잘 안 다녀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예, 예. 항상 댓글에 보면 언젠가 찾아올게요. 언젠가 놀러 올게요. 이런 댓글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언젠가는 언제일지 올해 안에 한 번씩 찾아오세요. 네, 또. 저희가 보통 광고 나가면 네. 셋이 앉아갖고 여러 가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걸로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먹는 거 얘기하다가 네, 뭐 방송이 지금 먹는다, 들어왔습니다. 살이 계속 예. 찐다, 뭐 이런 말씀 그 얘기하다가 하셨는데 들어왔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여 되신다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3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3시간이면 제가 먹는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체력 관리 하십니까? 체력 관리는? 체력 관리 따로 못합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그게 또 그게 엄청난 좋은 거죠. 운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그거 힘들죠. 아빠. 그럼 주말 일요일에 주말에도 이제 애들이랑. 열심히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주말 일요일에 놀아주고 네. 그걸로 푸시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체력이? 체력이요. 예. 뭐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뭘 먹으면서 잠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좀 느끼는 게 이제 좀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이때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장 부사장님 먹는 거 얘기한 거는 주전부리, 전 과자. 주적 예. 그 과자 이런 거. 과자. 그런 거 좀 드세요. 엄청 많은 거. 예. 잠깐 이제 당이 떨어지거나 엄청 피곤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이제 아주 그 달달한 걸 또 먹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지금 이제 또 살펴볼 지표들이 좀 네, 많습니다. 있어요. 네. 뭐부터 볼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질문? 네. 네. 아프면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링거나 이런 것도 맞아주고 네. 또 약을 먹고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약을 계속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쵸.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자가 치유가 게 가장 좋죠. 좋은 네. 방법이고 낳게 되면은 약도 끊고 그쵸.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딱 경제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그 흐름.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엊그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이 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야 이거 약간 내년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속도들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지금 주 초에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의 조정 구물이 좀 진행이 됐었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치솟아 올라오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체력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지극히 정상화되는 과정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화면이 지금 보여드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실제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물가 상승률과 금리만 갖다 넣어 놓긴 했지만 여기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 같이 넣어 놓으면 똑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최근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만 이제 이렇게 튀는 거예요. 튀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 금리라든지 기준금리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이제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도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어제 나온 내용 중에 3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네. 뭐 이제 속보치라고 해서 이제 분기 끝나면 바로 한번 발표하고 또 한 달 이후에 이제 잠정치라고 해서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확정치로 발표하거든요. 어제 나온 확정치는 이제 2.1%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속보치가 2%였기 때문에 네. 2.1%가 소폭 상향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전분기 대비에는 이제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애틀란타 연은에서 뭐 하는 GDP 나우라고 하는 그 4분기 예측치가 나왔는데 기존의 8.2%가 계속 11월 초부터 유지가 되다가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8.6%로 상향됐습니다. 네, 일단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어제 1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연준 의장 재지명이 되면서 엊그저께 그렇죠. 파월 의장의 그 화답 성명이 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겠다. 고용 앞에 뭐 얘기하긴 했지만은 고용 일단 둘째치고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약간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단 말이죠.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 이후에 약간 내년 중반쯤에 금리 인상을 올리는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FOMC 회의가 12월 14일, 15일 현지 시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11월, 12월은 각각 150억 달러씩 규모를 축소하기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 규모 매입 축소하는 규모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이제 얘기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우리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체력을 자생으로 좀 돌리는 그런 그렇죠. 노력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출렁임은 있어도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는 아니면-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부터 보면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공급망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 꺾여가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얼른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원유를 좀
풀어달라, 방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유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유가의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최근에 지금 이런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요걸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5천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그렇죠. 했고 근데 그 되게 조금이나 네. 이렇게 지적도 그 하던데. 전까지 좀 유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소식이 나오니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네. 회복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아까 뭐 미국의 경기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미국 경기의 상황은 여전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 좀 한 가지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흐름이라든지 금리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뭐 단기 뭐 2년물이나 5년물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또 찍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연중 고점부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급망 쪽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약간 좀 우려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제조업 현장 내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고 나서 고객들한테 인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에서 나가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해상 운임 이런 가격들 많이 그렇죠.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9월 고점 대비해서 좀 꺾였네요.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건화물 을 운반할 때 그걸 많이 보는 지수가 BDI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 급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공급망 이슈를 가장 불거지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부각됐던 게 바로 중국의 공장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인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물량들이 많이 물리게 되면 그러면 그 각 항구 이런 데서의 물동량 처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3분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었던 요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단에서 노력이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요게 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도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도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가파르게 증가를 다시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지지율과도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지 떨어지고 않나라는 있죠, 생각이 지지율이. 들거든요. 실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주머니 사정, 그 예전에 그 1992년에 빌 클린턴 이제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것처럼 그게 가장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소비자들의 그 심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시면은 실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계속 이제 둔화되면서 같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이 미국인들 또는 이 소비자 심리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 심리는 나이가 향후에 돈을 얼마나 쓸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 기업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업의 그런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소비자 심리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식시장을 하니까 주식시장의 S&P 500 지수와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금융시장 간의 관계를 보면 네.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 항상 불황 직전에 소비자 심리가 크게 꺾이는 그런 선행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향후에 좀 살펴보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물 경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실물 경제와 소비자 심리 간에 벌어져 있는 이 괴리가 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 심리가 반등이 되면서 그 괴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또 소비 심리가 좀 확 부응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네. 관련한 기사를 보면은 실제 기업에서 할인율도 굉장히 낮고 크게 할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네.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당기적인 또 지표로 또 나중에 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내일이잖아요. 네. 우리 이제 시각으로 내일이고 네네. 오늘 미국장이 오늘 밤에 추수감사절이 휴장이죠. 휴장이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1시까지만 네. 조기 폐장을 하게 네.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비 관련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작년에 하지 못했던 소비를 올해 더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인 것 같고 원래 제가 처음에 한두 달 전에 봤을 때는 올해 이 연말 소비 시즌의 전체적인 파이는 한 3에서 5%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소비 수요에 대한 지갑을 예측치가 열겠다. 그래서 한 10% 이상도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 떨어져도 나는 일단 네. 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아마존 간단하게 얘기하셨던 것 네. 같은데 최근에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결국에는 뭐 오프라인 대면 구입도 하긴 하겠지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베이라든지 에세이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지난밤에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E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액세서리류 그런 수공예품 이런 네. 게 좀 많거든요. 보면서 뭘 살까 싶은데 진짜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접 또 그런 관련된 입점하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좀 복잡해서 예, 복잡합니까? 쇼피파이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쇼피파이가 정말 간단하게 돼 있고 다 있죠. SE는 뭐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입점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다 만 것좀 네. 코로나 얘기도 좀 가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네. 얘기. 예. 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뭐 이런 네.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봉쇄령, 락다운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코로나 재확산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쵸.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극명하게 그리고 더 와닿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4,100명을 넘어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접종한 비율이 이번 주에 8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근데 맞았네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네덜란드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 완료율이 최소 60% 이상, 뭐 70% 이상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7일 평균이거든요. 근데 일간으로 따지면 6만 5천 명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이긴 한데 야, 위험하다라고 했고 뭐 WHO 같은 경우도 간밤에 백신 접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위생 방역 그러니까 마스크 잘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백신 접종률에 따른 국가 분포를 보더라도 80% 이상이 되는 나라가 10개 나라나 되고 70%대 같은 경우에는 뭐 27개 나라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율 제가 궁금해서 네. 저희가 이제 매일 뭐 신규 확진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율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나라 궁금해서 엄청 적네요. 의외죠. 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4천 명이라 그래서 엄청 정말 깜짝 너무 놀랐죠. 무섭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네. 저는 양호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오,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우리가 이제 80%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최근에 일본 케이스를 좀 보면 일본이 정말 의아한 거의 뭐 미스터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이 지난 여름에 일일 평균 확진자가 2만 5천 명, 네. 뭐 2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어제자 기준으로 50명대까지 떨어졌어요. 50명이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확인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뭐 그 아프리카 같은 그 후지국도 어떻게 50 아니고 명이 네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일본의 백신 접종률도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2차까지 네. 완료한. 그래서 이게 백신에 따른 집단 면역 효과이냐라고 본다면 이건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사례를 좀 비교해 봤을 때만 그쵸.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코로나의 자체적인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상실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증명하기 네, 위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좀 오랜 추측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해서 지금 일본의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코로나 자멸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검사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 아닐까요? 검사를? 일본도 꾸준하게 검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검사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아진 네.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지금 이런 확진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들이 많이 좀 팽배해 있긴 하지만은 네. 확실히 지난 1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진단 업체 또는 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네. 이미 뭐 많이 올랐고. 네,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쵸. 이미 좀 시장에서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신선한 재료는 아니다. 그쵸. 네, 주가를 부양할 만한 신선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마지막에 준비해 주셨던 이 맵에 있는 ETF 네. 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향후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네.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 관련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강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다. 네.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종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이렇게 ETF 오.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에너지나 소재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또 특히 미국 내에서는 지방 지역 은행들 네. 이런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좀 강한 향후의 물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강한 대표적인 ETF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ETF 내에서도 그러면 난 그래도 개별 종목을 좀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ETF를 정해 놓고 나서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참고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MILN이라고 하는 네. 글로벌엑스 밀레니엄 컨슈머 ETF의 그 보유 종목들을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앞에는 좀 다양한 섹터들이 들어있지만 여기는 IT라든지 소비라든지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ETF 중에 좀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밀레니얼 ETF는 두 분 다 밀레니얼 아니십니까? 네, 그쵸? 뭐 저도 여기 이제 선을 딱 밀레니얼이라고 긋고 해야겠죠. 끝에 간신히 네.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네, 여기에 네. 동의하시는지. 예, 매우 성함은- 동의합니다. 아 그렇죠. 네, 매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대 간의 네. 격차가 갑자기 생기는 예,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 연구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기룡 부사장의 마인드로 세상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이 강의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28일. 3일 남았습니까? 아니죠. 일요일까지니까 조금 더 남았어요. 아, 조금 남았습니까? 예, 금, 토, 일. 3일이네요. 오늘까지 4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잊지 않도록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제가 세미나 때? 네, 그때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항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시장의 반등 뭐 네.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앞선 그 코너에서도 잠시 얘기 네. 나오던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먼저 좀 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바로 그림부터 들어가면 네덜란드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뭐 일부에서는 4차, 일부에서는 5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불리건 간에 상당히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다만 미국 안에서 유럽 안에서도 완전히 온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상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아시잖아요. 그 개선문 앞에서 파티요 이러면서 딱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거국적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프랑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편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소비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물론 이게 소비가 이게 2015년부터 요 부분이 2019년에 팬데믹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서비스 소비가 있고 재화 소비가 있죠. 재화 서비스라는 건 이제 커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 같은 거는 뭐예요? 옷 사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까지 아직은 좀 모자랍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구스도 이제 약간 모자라지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 열립니다.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든 통계가 미국 시간은 25일자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기 전날부터 얼마만큼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하시는 분 꽤 있잖아요. 지금 직구 하시는 분 많이 있고 그런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뭐가 지금으로 떴다 뭐 바로 사라졌다 이 많이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유하세요. 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통계가 이제 오늘 밤 수치부터 나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하게 보겠는데요. 코인증권에서 금년 연말 쇼핑 시즌이 미국 전미소매협회는 8.5에서 10.5 이건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린 숫자인데 얘네들은 무슨 소리냐 11에서 13%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준이 뭐냐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의 크레딧 카드 사용 분석에 따르면 이미 2018년 수준은 58% 이미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기네 이제 신용카드만 하겠죠. 그래서 2018년 11월부터 10일까지 사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미 58% 사용했다는 거고 작년 수는 벌써 48% 사용했다는 건데 많은 거지만 이거 갖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쇼핑 시즌이. 의도적으로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을 거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겁을 줘갖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미 주문 안 한 사람은 못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올해는 사상 최대로 49.5% 정도가 미리 10월 달에 쇼핑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용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전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더 흥미로운 숫자예요. 사실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거고 이게 이제 내일부터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이건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어도비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군데가 있어요. 이거 조사하는 거가 뭐 딜로티도 있고 NRF도 있고 어도비도 있는데 어도비는 온라인에 미국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만 조사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이 아래쪽 있죠. 아래쪽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요 같은 날 기준이 588억 달러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날까지요. 그러니까 2월, 11월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가 수치가 되겠고 예상했던 거는 708억 달러 정도가 이번에 그 매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그러니까 투데이트는 오늘까지고요. 이게 721억 5천 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쇼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거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땡 계산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흥분할 필요는 없겠으나 실제로 이번에 쇼핑 시즌에 상당히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가 팔릴지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는 한번 말씀드렸나요? 너무나 뻔합니다. 팔리는 거를 보면 품목 수로 있죠. 그 금액이 아니라 품목 수로 계산하는 거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매일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텐데 항상 보면 1, 2, 3, 4, 5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애들용 인형 있죠. 인형 세트 되게 유명한 시리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안주하는 게임들 있죠. 게임. FIFA, 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앞품목이 다 차지하겠고요. 그거를 제외하거나 그거를 뚫고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것이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근데 이번에 에어팟 3세대가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일 히트 친 거라고 예상하는 거가 에어팟 3세대랑 에어팟 그 있죠. 프로 있죠. 네. 그러니까 에어팟 그 맥스인가 이게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거. 제가 눈으로 확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도 미주미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댓글 난 거 보면 캘리포니아에 애플 스토어로 갔다는 걸 직접 가셔갖고 요번에 그러니까 특정 색깔이 있고 특정 있겠죠. 뭔가 있겠죠. 스펙이 있을 텐데 애플 워치요. 7세대 이번에 난리 난 거 있지 않습니까? 7세대를 주문하러 갔더니 6개월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 앞서도 저도 좀 얘기해드리겠지만 요즘 특정 주식이 좀 난리 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항상 연말 쇼핑 시즌에 늘상 있던 일인데 올해도 아마 최대 인기 품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특히 그 다음에 항상 얘기 나오는 거가 미국에 이제 중국 계분이 하는 압력밥솥이 하나 있어요. 인스타팟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팔잖아요. 인스타팟이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애플의 마케팅 전략일까요? 아니겠죠? 그건 없어서 못 파는 거겠죠, 정말? 그건 모르죠.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고요. 네. 그 저희가 화요일 날에 이어서 애플 얘기 앞서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애플이 이제 9일 연속 상승. 사실 어저께 제가 원고로 써놨어요. 두 개 써놨죠. 9일 연속 상승 아니면 9일 만에 하락. 써놨다가 결론 없이 9일 연속 해놨다가 뒷만 바꾸려고요. 9일 연속 상승이 났고 5일 연속 최고가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5월인가 2월 처음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나오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만큼 고민되는 주식 중 하나가 바로 애플이라고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그림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가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건 자체가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분기별 주당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주당 배당을 올리고 그래서 핵심은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매년 3에서 5% 줄어들고 앞으로 또 2025년이면 또 12에서 15% 정도 주식 수가 줄어들고 돈은 잘 벌고 매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줄 서 있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플워치 여러분 방문하면 방문되는지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 사이에서는. 제가 부사장 말씀드렸잖아요. 저 살아갈 때 아침에 한 11시쯤 갔다가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고. 이걸 예약도 안 해서 지금 들어오실. 그런 아주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눈길을 보셨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분기별 주당 배당이 일어났는데요. 하나 요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사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애플을 안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분은 이걸 보실 필요가 없고 싫어요로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이건 마치 테슬라가 무슨 3,000달러 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애플의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캐티 허버트랍니다. 허버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있다고만 보시면 돼요. 애플이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2025년에 정말 그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대로 나오면 애플 매출이 2배가 나고 시가총액이 2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2배가 간다면 지금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지금 다시 1등 됐잖아요. 요새. 네, 그렇죠. 2조 5천억 달러면 5조 달러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네가 뭘 알아 이야기하실 시간에 이분한테 이메일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의 맥보트를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마켓워치에 딱 이거를 캡처 뜨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번역기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애플카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애플카 말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애플이 뭐 말도 뭘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생각을 들으면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이 자동차 잘 팔아갖고 많이 팔아갖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고객들한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서비스 개념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애플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결국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구독시키겠다는 거죠. 구독시키고 이거를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 불러거나 앱으로 불러서 애플 차 불러갖고 완전 자유를 왜 하겠습니까? 운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불러서 타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서 옵션이 이런 거겠죠. 시트가 약간 저렴한 시트가 있을 것이고 호텔도 똑같은 호텔인데 비싼 호텔 있죠. 그러니까 소파도 적고 이렇게 있죠. 약간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하신다는 얘기 듣고 아예 위아래로 해놨습니다. 번역기를. 이 정도 친절하면 아래가 번역 왜 이렇게 버전이죠? 웃으세요? 이렇게 네. 친절하면 네. 뭐 욕할 시간에 그러니까 하고 뭐 부사장님 뭐 어쩌고 여행커님 어떻게 얘기할 시간에 박수라도 쳐줘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해왔으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매출 시가총액을 2배로 늘리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애플카의 전망이 플랫폼의 매력일 것이다. 얘기. 이건 그대로 제가 번역기만 돌렸어요. 제가 한 줄도 안 써서 놨어요. 수정 안 하신 거죠, 했습니다. 이게? 그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나 뭐 동사가 헷갈릴 수 있죠. 충성도가 높은 10억 고객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투자자 내레티브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그런 네. 표현을 쓰면 돼요.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분의 얘기죠. 네. 그녀는 아까 그분이 캐티란 분입니다. 프로세서, 센서, 배터리를 포함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뇌와 힘의 대부분은 이미 애플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를 자기네가 제조는 안 하지만 다 설계하고 칩도 다 설계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1 칩 갖고 요즘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아이패드 있지만 새로운 칩 들어갔다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서, 센서, 배터리를 포함한 자율주행차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리는 내가 안 만들고 그죠? 그 샤시는 안 만들고 그렇지만 그 안에 기술은 모두 핵심이 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애플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걸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성능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조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시장 목표라는 다른 제품보다 빠르게 생산을 확장해요. 왜냐면 다 있으니까 너희들 조립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논리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거는 뭐 이 사람 얘기죠. 2배 간다는 얘기는 2배. 네. 그래서 이거 믿고 안 믿건 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 해보시라. 이게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갖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희망을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그래서 지금 9일 오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일 올라가면 심한 거거든요. 열흘 중에 9일 올라가면 무조건 이건 과열입니다. 과열.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써 있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주가 떨어질 수 있죠. 5% 10%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한 번쯤 한번 읽어보시고 늘 헷갈릴 때는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냥 붙여두시라고. 붙여두시고. 그래서 애플이 보면 늘 이런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아이폰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네. 아이폰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다. 이거 네. 뭐냐. 네. 근데 계속 잘 팔려고 잘 돼요 회사가 또. 혁신이 없어도 사죠. 걱정을 많이 하죠. 고객들이. 애플에 대해서. 혁신을 많이 없다고. 하고 의견이 네. 분분한데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추가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네. 보면 KT에 따르면 애플카는 자동차 소유와 이동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의 반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랑 이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독한다는 거, 서비스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판매 대수가 2030년 40년 되면 꺾이고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구독도는 운송 유틸리티로 서비스로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가 이제 테슬라를 하는 사람인데 같이 코워크한 거거든요. 이번 자료를.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서 애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가 좀 내일이야 월요일 금요일 떨어질 수 있고 다음 주 내내 조정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런 큰 빅픽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쇼핑 시즌에 관련해서 오늘 월가에서 한 4-5 종목 얘기한 것만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딕스 스포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딕스 스포츠는 저는 몇 번 가봤지만 익숙한 거는 아닌 건데 딱 이런 걸 파는 겁니다.
야구 글러브로 소파 이런 게 해놓고 뭔지 느낌 오시잖아요. 그게 딕스 스포츠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딕스 스포츠를 명품들. 골드만삭스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SC는 이번 그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먼저 간 대표적 온라인 쇼핑이 되겠고요. 두 번째 관계는 쇼피파이고 세 번째가 아마존이 노리고 있는 거죠. 여튼 SC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추천주로 올라가 있고요. 네. 타겟 같은 경우는 코엔이 탑픽으로 제시가 타겟이죠. 네. 그리고 JP모건은 아마존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말을 맞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시즌이 되다 보니 2020년 전망이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브 마리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제프리즈 증권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션 다비란 분인데요. 2022년 S&P 목표 주가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유는 기대 이상의 이익 증가 전망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생각 훨씬 좋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저기 보시 $220입니다. 그래서 $210에 무슨 25배면 뭐 얼마가 다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이게 아니다. $233가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3면 이들이 5천에 한 건 21.5예요. 21.5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233에서 현재 지수 올해 뭐 제일 비쌀 때는 23배 근처 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5,300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습니다. 계산하는 건요. 그러네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이들이 왜 지금 주당 이익이 올해 대비 12%로 늘어났냐면 궁금하잖아요. 예. 통계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자기네 봤더니 GDP가 5% 성장하면 가장 같이 가는 거가 그림으로 그리면 12%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당이. 그래서 내년에 기준에 평균 월가의 생각이 GDP가 5% 올라가면 주당이익이 12%는 자기는 5,000포인트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월가의 전망을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어제 그저께 보여드렸던 비머가 5,3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4,600, 모건 스탠리가 4,400, JP모건은 언젠가 5,000, 펀드 스트레스는 내년 초 5,000, 골드만삭스는 5,100까지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믿고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올라간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려간 데 있지만 근데 올라가는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오늘도 준비한 걸 지금 다 너무 못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도 절반 못했는데 이상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전하셔야죠. 오늘 외전은 또 아무 얘기나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늘 와서 미리 8시 10분 20분 정도 할 텐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와서 빨리 알림 설정해 주시는 게 장땡이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또 외전 준비하실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또 1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김 프로님께서 5시 때 나와서 하라고 해서 그 얘기는 저희 접어두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6시 반부터 함께하는 라이브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3분 뒤에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